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과 관련된 내용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 국민이 한 살씩 어려지겠네요. 한국식 나이가 폐지가 되고 만 나이가 공식화됩니다. 사실 법적인 개념에서는 다 만 나이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공식화되고 한국식 나이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 되는 전통 한국식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연도로 계산하는 나이가 있고, 학번으로 따지는 나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과학적인 건 수학적인 게 만 나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0살이고 그 다음에 자기 생일이 되면 이제 한 살이 되는 거죠. 지금 횟수에서 태어난 해를 빼고 거기서 생일이 안 지났으면 1을 더 빼면 이제 자기 나이가 되는 겁니다. 다만 뭐 처음부터 만으로 정해져 있어도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이나 뭐 투표권 만 18세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술, 담배 구입도 만 19세부터고 병역검사도 만 19세부터라고 하네요. 뭐 처음에는 나이 가지고 혼동이 예상되지만 이게 다 국제 기준이고 쓰다 보면 다 익숙해지실 겁니다. 한국 나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ATM기를 사용할 때 입출금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에 그냥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는 건데, 그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써서 뭐 돈을 빼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데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옮기나 봐요. 한 번 넣을 최대 입금액이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50만 원으로 제한이 된다고 하고요.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1일 수치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카드나 통장을 사용한 정상적인 입출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하거나 무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경우에 금액 제한이 생겼고요. 이게 보이스피싱 때문인데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으면 얘들이 일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피해 금액이 다음 날만 돼도 알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잃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뭐 선량하게 무통장 입금이나 하시던 분들은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아주 사악한 범죄를 좀 박멸하기 위한 조치니까 다들 좀 이해를 하고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심마크 제도가 좀 광범위하게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뭐 모르는 전화번호나 문자에서 뭐 링크를 보내거나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뭐 공공기관이나 뭐 검찰, 우체국, 은행 등에서 뭐 문자를 보낼 경우에는 그 번호 옆에 기업 로고가 표시가 되고 아래에는 확인된 발신 번호라고 안심문구 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통신사들하고 다 연계가 된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을 통해서 적어도 공공기관을 함부로 사칭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에 그런 안심번호 인증을 한다고 하니까 절대로 이제 그런 인증이 없는 거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이 중국이나 뭐 외국을 많이 이용하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와도 국제전화인지는 뜬다고 하니까 뭐 중국 계좌로 한국 공공기관을 사칭하면 이게 바로 범죄구나 하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의무가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의무화라는 조치가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 등에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고 하는데, 뭐 전방 주시를 잠시 태만히 한다거나 특히 요즘 핸드폰 많이 쓰시죠. 그리고 뭐 졸음 운전을 통해서 전방 추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안전 운전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기계가 막아줄 수 있도록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차값이 올라갈게요. 영어로는 AEBS라고 하는데 차량 전면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서 앞차와 거리를 측정하고 사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먼저 경고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버리는 장치인데, 이게 원래 고급 차량들에는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던 건데 이게 아마 의무적으로 다 장치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차값이 올라가겠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모든 차량이 이걸 장착하게 되면은 후방 추돌 사고율은 한 40% 줄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도 20% 이하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런 게 이제 오작동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오작동하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뭐 자동차 회사에 물을 것이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거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걸 자꾸 의무화하다 보면 기술이 발전되고 뭐 이런 걸 일부 뭐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제도 시행 전보다 교통사고, 인명사고가 줄어든다면 충분히 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소비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은 건데, 이제 유통기한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소비기한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마트나 뭐 이런 데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그 안에 유통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거 지나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소비기한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유통기한 지나면 못 먹는다라고 해서 바로 버려버리니까 이런 폐단을 좀 막기 위해서 소비기한이라고 좀 길게 기한을 새롭게 표시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57%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린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하루만 지나서 다 갖다 버렸는데 그래서 매년 1조 5천억 이상의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지거나 반품이 된다라고 하는데 식품별로 이게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소비자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유통기한을 지나도 먹어도 되는 거 있는데 이걸 먹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소비기한 지나기 전이면 그냥 드셔도 되고 소비기한이 지난 거면 뭐 하루 정도 지나면 좀 드셔도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2, 3일 지난 거는 뭐 주변에 튼튼해 보이는 사람한테 한번 먹여보고 이상이 없으면 본인도 드시기 바랍니다.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안내를 드린 거니까요. 보다 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내가 잘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든든 채널에서는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뭔가 국민들이나 뭐 일반 시민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법률 제도나 뭐 이런 것들 개편이 있다면 그때 적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